김병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화에 대해서 제 경험에 대한 첫 강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강하면 많이 다치나.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후보생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좀 약간 특별편으로 해가지고 강하 때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지는지, 실제 언론에 공개된 사고 대표적인 것 한 몇 가지만, 공개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험성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에 입대를 해서 2010년 전역을 했고, 지금 벌써 2021년, 그러니까 입대한 지는 16년 됐고 전역한 지는 11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고 사례 중에서 실제 이제 언론에 공개된 사건 기준으로 최근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2019년에 미사리에서 이제 고공강화 하다가 죽은 상사가 하나 있어요. 그 상사 같은 경우에는 165기더라고요. 저보다 한 기수 아래.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았냐면, 저희도 이제 같이 생활했던 특전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대화가 올라오더라고요. 165기도 단톡방에 들어있으니까, 야, 걔 이번에 사고 났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뉴스 링크를 보내주길래 봤는데, 미사리에서 강화하다가 사고 났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들은 얘기가 있지만, 언론사에서의 뉴스 내용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뉴스를 사실 틀었거든요. 이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뉴스에 나온 얘기도 대로만 얘기할 겁니다. 2019년, 벌써 2년 전이네. 하남시 미사리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특전사 대원 A 상사가 한강으로 낙하해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준낙하산과 보조낙하산이 펼쳐져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전 상사의 낙하산이 엉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뉴스에 나온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뉴스가 되어 있는데, 이 이제 고공강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밀리터리 강화랑 다른 거예요. 이제 고공강화는 스스로 낙하산을 펼쳐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강화가 사고가 더 날 위험이 큽니다. 밀리터리 강화는 사실 이제 낙하산은 자동으로 펴져요. 낙하산이 안 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그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7여단 근무를 했을 때 낙하산을 포장하는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대 앞에 가면은 그 우리 공사장 가면 며칠 무사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낙하산 그 사고가 안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가 계속 일수가 생겨요. 근데 그게 일수였는지 아니면은 낙하산의 개수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너무 오래돼갖고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고가 없었던 걸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제가 뉴스 한번 좀 찾아볼게요. 2018년 뉴스가 있네요. 2018년 뉴스를 보면, 칠궁수 특전여단 37년간 전술낙하산 10만 개 무사고 지원, 이렇게 뉴스가 떴거든요. 실제로. 맞아. 그래서 그러면 일수가 아니라 개수였네. 낙하산의 개수. 그때 제가 근무할 때 한 7만 개? 막 이 정도로 기억했었어요. 7만 개, 8만 개? 그 정도 무사고였던 걸로. 그래서 숫자가 왜 이렇게 크냐?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때도 실제로 낙하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무사고라고 할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낙하산을 포장하는 데를 장정대라고 불러요. 근데 장정대에서의 저 무사고 기준은 낙하산이 펴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펴졌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거는 사실 저쪽 책임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계없이 낙하산이 펴지기만 하면 저쪽에서 무사고예요. 장정대에서는. 그거 기준으로 10만 개 무사고를 2018년에 37년 만에 달성을 해서, 사실 7여단에서 낙하산이 안 펴진 사고는 시험 17년 동안 없었단 소리예요. 그런 정도로 낙하산이 안 펴질 확률이 적은데, 고공강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위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저는 고공강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고가 이제 19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단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그때 제가 뉴스를 접하고 그 당시에 교육단에 계셨던 이제 선배님한테 연락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 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게 뉴스에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사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언론에 이제 퍼뜨렸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코끼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코끼리를 탔는데 계급은 장교였고요. 코끼리를 탔는데 낙하산이 이 코끼리가 철줄, 철심 이런 걸로 이렇게 땅하고 고정이 돼 있어요.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철심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어서 그것도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네. 결국 낙하산이 펼쳐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장교분이 사망하신 걸로 저도 소식을 들었고, 이거 여기까지는 다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군생활 할 때 저희 지역대 타중대 중대장이었어요. 중대장이면 이제 대위니까 그분이 대위일 때였나 아니면 아무튼 그 사람 실제 자기 얘기인데,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을 때 주낙하산이 안 펴져서 예비 낙하산을 펴갖고 살아난 케이스예요. 사실 이게 사고 얘기니까 제가 막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기가 좀 그렇다.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주낙하산이 안 펴졌어요. 안 펴져갖고 예비 낙하산, 이 배 쪽에 있는 예비 낙하산을 폈습니다. 펴갖고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그때 진짜 살려고 발버둥을 쳐서 겨우 살아났더니 동수교육처에서 예비 낙하산을 피려면 안전장치를 하나 풀어야 돼요. 이렇게 U자로 생긴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겨서 안전장치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몸속 이 배 앞에 있는 이 보조 낙하산을 막 손으로 장기를 끄집어내듯이, 내 이 배 쪽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듯이 막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펴져요. 근데 정신이 없잖아. 살아나니까 아까 제가 안전장치, 안전핀 이거를 찾아오라 그랬대요. 아니 내가 지금 내 목숨 살리기도 급한데 그게 어디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사고 사례였고, 실제로 이런 거 말고 저랑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로만 들었던 사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7여단 같은 경우에는 DG가 되게 좁아요. 정말 좁아요. 그래서 사실 7여단 DG는 정말 죽음의 DG라고 사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부대에서 그 DG의 사유지를, 그러니까 다른 쪽 사유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 DG가 좀 넓어졌다라고 들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DG가 진짜 좁아가지고 7여단에서 강화하는 게 되게 사실 난이도가 높았다. 저희 DG의 남쪽에 보면은 막 포도밭도 있고 막 그래요. 포도밭이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밭은 꼬챙이에요. 꼬챙이가 막 이렇게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꼬챙이에 포도가 이렇게 그 줄기가 딱 타고 올라가고 포도가 자라는데, 이 꼬챙이가 뾰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하늘에서 떼어내리고, 그리고 꼬챙이 높이가 사람 키보다 커요. 그래서 실제로 그 포도밭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기도 하고, 사실 그때 당시 상사, 원사 이렇게 되시는 선배님들이 포도밭에 꼬챙이 꽂혀갖고 이렇게 꽂혀서 죽은 사람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거는 제가 듣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겁을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꽂혀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는 사실 확인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위험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다 누군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사실이야? 내가 한번 조사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너무 사방팔방에서 다 다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포도밭에 이렇게 꽂혔다.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보면, 나무가 막 작은 나무들이야 몇 미터 사이지만 큰 나무는 막 10미터 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낙하산 위에서 걸쳐지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열매처럼. 낙하산이 이제 나무에 걸쳤을 때 탈출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방법을 써서 당연히 살아남아야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전시 상황이 아니라 훈련 상황이잖아요. 뒤처리가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나무에 걸리거나 포도밭 떨어지거나 이러면 일단 다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칠 수 있고요. 꼬챙이에 이렇게 꽂히면 죽는 거지만 사실 이런데 꽂힐 수도 있거든요. 심하게 다치겠죠. 강하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아끼려고 하는데 살짝 얘기할까? 왜냐면 사고를 당했던 선배님을 사실 모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아꼈던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선배님은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고요. 강하다가 실제로 추락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실려갖고 한 달 정도? 아무튼 좀 생사를 오갈 정도로 좀 위급한 상황이었고, 결국에 살아났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요. 전역을 했어요. 물론 지금 사회 나와서 잘 살고 계세요. 무거운 걸 못 들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 사고가 실제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제가 이제 제가 먼저 강화를 했고, 그러니까 땅에서 그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만 목격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 다 뭐라 그랬냐면, 강화가 끝나면 살짝 긴장도 풀리고 내가 이제 해야 되는 활동들을 하면서 다른 작전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사고가 났던 선배가
강화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쳐다보는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추락을 한 건 아니고 낙하산이 펴졌어요. 펴졌는데 막내가 있었고 이제 막 전입온 교육단에서 막 전입온 막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막내들은 아직 이 낙하산을 조종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바람 따라 흘러가요. 근데 원래는 서로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부딪히려고 그러면 서로 약속된 행동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테크라인 조종줄이라고 있는데 이 조종줄을 서로 같은 방향으로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당기면 낙하산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서로 오른쪽을 당기면 그 막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전투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우리끼리 오다가 갑자기 쑥 스쳐 가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낙하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다가 가만히 있으면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오른쪽을 당겨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막 온 애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둘이 부딪혔어요. 이제 부딪히는 서로의 고도,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서로 거의 비슷한 선상이 아니라 살짝 이런 식의 위치에서 부딪혔는데 그러다 보면 한쪽 낙하산이 죽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낙하산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 펼쳐지면서 공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하강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건데 내 낙하산이 펼쳐져 있는 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죽어버리면 자유낙하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다가 보면은 다시 내 낙하산이 펴져요. 그러면 위에 있던 사람이 또 이 낙하산에 걸쳐지면서 이번엔 자기께 거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 거 죽고 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낙하산이 죽었던 게 그 선배 낙하산이었어요. 수십 미터 정도를 자유낙하를 해서 떨어졌거든요. 정말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더 높은 고도에서 추락을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때도 의식을 잃었었거든요. 척추? 허리? 이런 쪽에 부상을 입었었고요. 중환자실로 바로 후송이 됐고 한 달인가 의식을 못 찾았었나 아무튼 뭐 그랬어요. 되게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예상이 될 정도로 사실 결과가 안 좋았었어요. 정말 가까운 동료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강화 중에 죽을 수도 있는 사고를 당한 케이스 눈앞에서 봤거든요. 결국에는 잘 회복이 됐고 대신 무거운 걸 못 들고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해요. 되게 몸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 100kg가 넘어가요. 강화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정말 자칫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강화예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데 웃긴 게 숙련자가 사고를 더 많이 당해요. 왜냐면 사고가 크게 세 군데에서 사고가 나죠. 첫 번째, 항공기에서 이탈했을 때 낙하산이 안 펴지면 사고잖아요. 그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선배사리처럼 공중에서 누군가랑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지할 때예요. 착지가 제가 엄청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이때 무릎, 발목, 허리 이런 데 이제 박살날 수 있어요. 세 군데에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고 방법대로 하면 잘 안 다쳐요. 착지할 때 낙법이 있어요. 숙련자들은 속된 말로 오바를 하는 거예요. 멋있게 착지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몇백 번 뛰었는데 뭐 사고 나겠냐 이제 이런 마인드라든가 초보자들한테는 사고 사례가 잘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경험자들 좀 짬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고를 좀 당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은 건 못 봤지만 죽을 뻔했던 정도는 봤고 그거 말고 작은 사고들은 수도 없이 터집니다. 뭐 살짝 발목 나간다든가 발목이 나가면 이제 그날 훈련 당연히 못하고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뭐 심하면 후송 갈 수 있을 정도로 사고들은 종종 터집니다. 그 당시 생활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땐 말로 나 후송 가서 한 3개월 쉬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해요. 너무 힘드니까 휴가도 못 가고. 내 인생의 전부를 봤을 때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내 신체가 부러지거나 다쳐가지고 3개월, 6개월 병원에 누워있는 게 얼마나 큰 부상이에요. 그 순간에 3개월은 제끼니까 편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나는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차라리 3개월 동안 훈련을 더 그냥 하고 말지 다치는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치지 않아야 되고 여기는 레저가 아니고 군대거든요. 군대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어 이런 사망 사고가 났다 이러면 되게 불효예요. 불효. 군대에서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그 사망 현장을 봐야 돼요. 부대 지휘관이 보고를 하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보호자가 보통 누구예요? 20대 초중반의 보호자는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그 현장에 자기의 자식이 죽어있는
그 현장을 원전 보전을 그냥 해야 돼요. 시체가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는 상태로.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부대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효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면 잘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막 영화, 게임 이런 거 하니까 높은 곳에 떨어지면 그냥 팍 이렇게 그냥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자살씬 아니면 이렇게 추락씬 이런 거 보면 밑에 떨어진 사람 그냥 이렇게 연기자가 바닥에 누워 있고 피 이렇게 흘리는 것만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 정도의 내 모습이 마지막이겠거니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저도 실물을 보지 않아서 들은 얘기로 막 이렇게 전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대요. 이미 신체는 박살났고요. 속된 말로 빗자루랑 쓰레받기로 쓸어 담고 물로 헹궈야 된다. 신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 3층에서 수박 한번 던져보세요. 떨어져 갖고 그냥 곡물만 셀까 아니면 박살낼까. 정말 위험한 부대예요. 특전사 교관님들 혹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나대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깝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안전하게 군생활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강화할 때 사고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다른 얘기들도 할 거예요. 다음 교육도 사실 사고사리네. 다음 교육이래. 다음 영상도 사고사리다.